똑똑 그대 보고 싶소 넌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어 똑똑 눈물 쏟아내도. 안녕하세요. 수학 영역의 김경한입니다. 쌤이 EBS를 강의를 한 지가 벌써 올해로 10년 차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2년 동안 이렇게 2년이 닿지 않아서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한번 EBS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마치 군대를 갔다 온 듯한 느낌입니다. 만 2년 만에 이제 다시 EBS 강의를 하면서 군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겠지만 갔다 오면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사회생활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한 2년 동안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하게 되니까 좀 더 감회가 새롭고 처음 선생님이 EBS 강의를 시작할 그때가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강좌의 제목은 기출의 미래, 쉽게 말해서 기출 분석 강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듣는 수강 대상은 어떤 학생이냐? 첫 번째, 그냥 한마디로 개념 공부를 한 번쯤 한 학생이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개념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는 거는 딱 수치화해서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렇게 말할게요. 어떻게 공부를 했든 상관없이 교과서에 있는 개념은 그래도 웬만큼 알고 있다 정도, 교과서에 있는 예제, 유제 정도는 큰 어려움 없이 다 풀 수 있다 정도의 학생이 이 기출의 미래, 기하와 벡터의 수강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적대는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어차피 기출 문제는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누구든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충분히 다 이해되도록 자세하게 강의를 할 테니까 겁먹을 필요 전혀 없이 그래도 교과서에 있는 기본 개념 공부는 한 번쯤 한 학생들. 선생님, 이게 수능 기출 문제니까 수능 개념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학교 내신 공부를 하면서 교과서를 공부한 학생이 많이 있겠죠? 그 친구들도 결국은 개념 공부한 겁니다. 내신 시험의 개념과 수능 시험의 개념이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부담 갖지 않고 교과서 공부 한번 했다는 친구는 누구나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교재의 제목이자 강좌의 제목이 기출의 미래지 않습니까? 기출의 기자는 이미 기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출제가 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기출의 미래라는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올 수능에서, 내가 볼 올 수능에서는 아직 미래 것이니까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냐 궁금하시죠? 네. 이걸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미리 가서 시험 문제를 보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올바르게 공부해서 수능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 결국 이 질문은 쌤, 기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먼저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 작년 2019학년도 수능이 2018년 11월 15일에 시행이 됐고 그때 당시에 수능 출제위원장이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올해 수능은 어떻게 출제했습니다 라는 게 지금도 찾아보면 그 동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한번 꼭 찾아보세요. 나머지는 뭐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인데 하나 조금 귀에 들어오는, 눈에 띄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출제한 문제라 할지라도, 이미 나온 기출 문제라 할지라도 그 기출 문제가 교육과정의 중요한 개념을 잘 담고 있다면, 이 기출 문제에 중요한 개념이 잘 담겨져 있다면 이 문제를 변형해서 다시 출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 말은 뭐야? 기출문제라 할지라도 또 냈다. 물론 똑같이는 안 냈겠지. 어떻게 해서 냈다? 변형해서 냈다. 리메이크해서 출제했다. 라고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 우리가 이미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출문제를 소스로 해서 변형해서 다시 출제했다. 얼만큼 기출문제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알려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의 미래를 공부하는 것은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올바로 공부해서 올해 나올 미래에 출제가 될 이런 변형 문제도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겠다. 그만큼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기출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기출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기출문제는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을 잘 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수능 출제위원들께서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그냥 아무런 문제는 되겠습니까? 그냥 어려운 문제, 이런 거 본 적 없지? 이런 거 어렵지? 그런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체화시켰는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를 측정하는 문제를 낸 것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한다는 건 그 문제에 담긴 개념을 공부한다는 것과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올바로 공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기출문제의, 줄여서 기출이라 할게요. 올바른 학습법. 그렇게 거창한 건 없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거창하진 않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듯 여러분이 뭐 동생한테 혹은 내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그건 뭐냐? 선생님이 앞으로 강의하면서 그냥 기출문제를 계산만 주구장창 해서 풀겠습니까? 아니죠. 이 기출문제에 어떤 개념이 담겨져 있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도 짚어주겠죠? 기출문제가 중요한 건 교과서의 개념을 잘 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개념 1개가 담긴 문제는 2점짜리 기출문제인 거고 개념 2개가 결합된 문제는 3점짜리 기출문제고 3개가 결합된 문제는 일반 4점짜리 문제인 거고 개념이 너댓 개, 4-5개가 결합된 문제는 소위 말하는 킬러 4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에 개념이 몇 개가 결합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배점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 기출문제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답을 내는 것을 넘어서 그 문제에 담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결국 똑같은 거죠. 출제자의 의도라는 게 그 문제가 담고 있는 개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미처 몰랐던 개념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개념과 기출문제는 하나다라는 자세로 공부하는 게 첫 번째 올바른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나오진 않으니까 껍데기는 버리고 그 본질, 알맹이를 이해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신동엽 시인의 개그맨 MC 신동엽이 아니라 시인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라는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것과 똑같은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의 본질, 에센스,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학습법이라 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그래, 이 문제가 어떤 개념을 묻는구나 라는 건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념만 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나요? 이 문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2차 곡선을 같이 공부할 텐데 2차 곡선 포물선, 요거 포물선의 정의를 묻는 문제야 라는 건 눈치를 챘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나요? 그건 아니죠. 그 익숙한 개념을 출제자는 항상 새롭게 물어보려고 한다. 그럼 결국 내가 올바르게 접근을 해서 답을 구해내야 되거든. 답을 구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출제위원장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다수 출제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학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이런 말이 뭐가 중요해. 근데 이런 거를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야, 공식이다. y제곱은 4px야. 대입해 계산해. 그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려운 문제가 변별력 있는 4점짜리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에게 생소한
내가 처음 보는 어떤 조건과 상황을 제시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걸 여러분이 수학적 사고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럼 결국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해야 되는 거는 기계적인 계산은 지향하고, 뭐 기계적인 계산을 지향하라는 뭐 공식에 대입해서 딱딱딱 뭐 이런 건 저렇게 저런 건 저렇게 이렇게 유형별로 분류하고 학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조건을 잘 독해를 해서 먼저 이제 독해를 해야겠죠. 뭘 묻는 문제구나. 독해를 통해서 어떤 개념을 묻는 문제구나라는 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관찰과 추론을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다 보여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다 보여줄 거니까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이 이제 따라하면서 모방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체화시켜가면 되는 겁니다. 특히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그 킬러 문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똑같이 처음 보는 새로운 문제를 낸단 말이죠. 그럼 누군가는 그 문제를 독해를 해. 아, 뭘 묻는 문제구나. 해석을 해내.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로운 상황이니까 잘 모르겠어. 그럼 한번 해보는 것. 관찰해보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추론하는 이 능력이 있는 학생은 킬러 문제를 푸는 거고 이 능력이 없으면 킬러는 시간 안에 풀기 힘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익숙한 패턴에 맞춰서 공식에 맞춰서 지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독해, 관찰, 추론하는 훈련을 해야 새롭게 출제될 새로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지금 했던 이야기가 추상적일 수 있어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 기출의 미래에 있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다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되겠죠. 한 가지는 우리 강의를 듣기 전에 당연히 문제는 풀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 틀려도 괜찮아요. 못 풀어도 좋습니다. 꼭 문제는 풀고 강의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수학은 역시 김경환입니다.